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권다영입니다. 네, 10월 1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어제의 이제 TSMC 장 마감 이후 나왔으니까 오늘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다라기보다는 참 오늘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잘 나왔어? 그럼 픽아웃이네? 라면서 한국 주식은 또 이렇게 하락한다며 하이닉스가 4%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국내 주식은 오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도 혼조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우와 나스닥이 올라주면서 분위기 자체는 좋았거든요. 네. 과연 오늘 어제 좋았던 이 다우와 나스닥, S&P 500도 사실은 이제 보합세에서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강세는 이어진다. AI는 이제 시작이라는 TSMC의 입장처럼 과연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오늘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시간 10시 1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새벽 2시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 오늘도 있죠? 네, 저희 어제 굉장히 저희가 재밌게 진행을 했던 이벤트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네. 저희 지금 너튜브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열심히 소통해 주시고 저희를 빵 터지게 해주시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햄버거 쏜다. 네. 오늘도 햄버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방송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샵 9083 맞나요? 네, 샵 9083으로 이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닉네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첨이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아마도 오늘 네. 좋은 댓글을 써주시기만 해도 높은 확률로 우리의 상표 없는 햄버거 세트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샵 9083 SMS 문자입니다. 네, 뭐 저희한테 메신저로 보내시면 안 될 것 같고 문자 메시지로 TV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한번 참여해 보시리라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권다영 앵커와 함께하는 자, 미주라 오늘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럼 TSMC의 좋았던 실적이 우리 장에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행복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얼마나 조금 아쉬웠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힘을 내지 못했고요. 상승 동력을 찾기 힘들다라는 언론사 기사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미주라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시장부터 가볼까요? 일본 시장도 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0.1%대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입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치였던 2.3보다 살짝 상회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코어 CPI가 2% 정도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도 짚어드렸습니다. 엔달러 지금 150엔대 터치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장중에 보시면 150엔대를 계속 터치했네요. 두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내려온 게 일본 재무성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래도 150엔까지는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좀 부담을 가져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IT주 위주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시장만이 이 TSMC의 호재를 좀 받아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천지수가 그 상승폭을 키우면서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중국에서도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GDP가 예측치였던 4.6 부합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항상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5%의 성장을 하겠다. 맞아요. 근데 5%를 못하니까 오히려 추가 부양책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인민은행에서 연내 지준율 더 내리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10시 15분인가 발표가 되는데 대출 우대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중국 시장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전자부품, 또 CATL도 뭐 실적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짝 살펴볼게요. 제가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런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TSMC가 중국 화웨이를 위해 AI 칩을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확인해보겠다. 이런 게 약간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세였고요. 오늘은 또다시 바이오로 수급이 붙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0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 답답하다고 많이들 말씀은 하세요. 오늘 인도 IPO 소식이 전해졌어요. 4조 5천억으로 인도 IPO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워낙 알고 있었던 이슈여서 그럴까요? 생각보다 주가는 반응이 없는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방송 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워낙에 계속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4조 5천억이라는 게 또 현대차에서는 굉장히 현대차 주주분들이 기다리는 건 이제 주주 환원책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사실 4조 원대는 다들 예측을 했었던 부분 정도이고 이미 사실 몇 개월간 이어진 이슈여서 일단은 현대차의 주가는 23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보호 지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장으로 좀 네. 슬슬 와 봐야죠. 네, 이제 이제 장 개장 출발해야죠. 약 23분 정도 남겨주고 있는데요. 어제장 마감되면서 실적이 하나 나온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기업인데 넷플릭스가 그렇죠. 드디어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입맛에 맞는 수준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그런 매출과 EPS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장외 거래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네. 과연 오늘 넷플릭스가 그 흐름을 타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분장에서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넷플릭스 현재 주가 본장 시작하기 전인데요. 프리마켓에서 6.74% 오르면서 현재 장 개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이제 개장 전에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프록터앤갬블 P&G죠.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제품들을 갖고 샴푸부터 있는? 로션까지 네. 소비자들 분께서 많이 사시는 그런 제품들 많이 파는 회사인데 프록터앤갬블이 매출이 0.6% YOY로 매출이 하회했고요. 네. EPS도 1.93달러가 나왔는데 이거는 0.03달러 정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는 네. P&G인데 현재 P&G 실적이 P&G의 주가가 어떻게 되죠? 네, P&G 주가 현재 2%대 약세를 개장 전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베이비 부문, 페미닌, 그 여성 부문, 그리고 패밀리 케어와 뷰티 부문이 자, 오늘 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말이 이렇게 부문이 나눠져 있지만 상당히 판매량이 많은 부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 전망, 지금 가이던스도 그렇고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슐럼버거가 실적 발표를 또 했습니다. 네. 유전 탐사 업체인데요. 세계 최대 유전 탐사하고 개발하는 업체. 자,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 포항에 한번 와서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컨센 하회했고요. 매출 네. 부분에서 EPS에서는 이제 컨센을 0.01달러 상회했습니다. 좀 혼조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어닝콜에서는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이제 원유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침체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투자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어닝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슐럼버거도 현재 한번 보시면요. 주가가 네, 주가가 프리마켓 1.5% 가량
빠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코메리카 CMA도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장전에 내놨었는데 매출 하회했고요. EPS 컨센은 상회했습니다. 네.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멕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 볼 때 아멕스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이 아멕스가 이제 카드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지금 경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아멕스 제가 지금 아멕스까지는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써놔서 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현재 주가가 3%대 프리마켓에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매출 가이던스가 기존 9에서 11%였는데 이걸 9%로 내려잡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3.4%대 약세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PS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매출에서 미스가 나고 또 네.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아멕스 상황은 자 오늘은 이제 프리마켓에서 빠지면서 시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상당히 많은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다음 주 되면 더 많아지잖아요. 네, 다음 주 되면 S&P 500의 시가총액 30%에 달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도 S&P 500 시가총액의 31%에 달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네. 바쁘겠어요. 다음 엄청나게 바쁠 것 같아서 지금 화면 잠깐만 같이 한번 봐주시면은 네.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리스트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지금 보시면은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들만 이게 리스팅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네. 자 다음 주에 이제 알파벳 준비하고 있고 네. 뭐 GE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필립 모리스, 버라이즌, 어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보시면 로키드 마틴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네요. 3M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킴벌리 앤 클락 엄청나네요. 다 이거 읽어드리기도 힘들 정도인데 네, 네. 일단 이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만 이만큼이에요.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3일이죠. 23일에는 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큰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네, 있고 맞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보시면은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테슬라는 실적 발표가 지금 보시면은 장 마감 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콜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네. 24일 우리 시간 24일 오전 6시에 어닝콜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유튜브에 어닝콜을 완전히 공개를 하거든요. 네. 함께 하시는 것도 좋으신 생각일 것 같고요. 네. 같은 날에는 코카콜라와 티모바일, IBM, AT&T, 자 보잉이 지금 파업이 9월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한번 어떤 실적을 3분기에 냈을지 9월 아마도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항상 들어오던 수많은 미국의 주요 알만한, 기업들 네. 정말 들으면 거기 이런 느낌의 회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다음 주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전문가 한 분과 연결을 해서 역시 어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오늘은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3대 지수 사실은 저희 방송 끝날 때는 셋 다 초록색을 띠고 끝나면서 오늘 분위기 그래도 TSMC 실적 때문에 그래도 좀 좋겠다라고 했는데 색깔이 빨간색이 하나 나왔던 거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다우 지수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좀 S&P 500이 하락하는 좀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또 다우 지수가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트래블러스가 좀 호실적을 보였던 부분이 컸던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또 S&P 500 같은 경우 이번에 보험사랑 이 물류 기업들 그리고 그동안 S&P 500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던 유틸리티에서 조금씩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인 기업들이 나왔는데 일단 보험사 관련 전체를 하락시켰던 기업은 이제 그 엘레벤셀스가 이 메디케이드와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보험사를 전반적으로 하락시켰고 또 이 CXX 기업이 이 허리케인에 관련된 손실을 말하면서 물론 CXX는 허리케인 말고도 다른 조사가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개별 기업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 전체는 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물류 기업들도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셨는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장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나온 지표가 전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그래도
호조다라고 아직은 튼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나온 어제였고요. 특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튀었었는데 어제 보니까 약간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한 76% 정도가 소프트 랜딩 예상하고 8%가 하드 랜딩, 그다음 노 랜딩이 14%로 오히려 지금 하드 랜딩보다 노 랜딩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클 만큼 이번에 나왔던 이 소매 판매 호조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계속해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좀 좋은 기대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표가 S&P 500의 이런 기업의 실제 매출 증가율인데요. 이 실제 매출 증가율이라는 거는 이 명목 매출에서 코어 CPI를 뺀 값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매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주가라는 게 좀 실적을 선행한다라고 말하는데 22년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1년 뒤인 23년도에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 오른쪽 표를 보면 24년과 25년도에 이 실적 예상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가나 이런 실적이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소프트 랜딩과 또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11월 FOMC에 관해서 그럼에도 이번에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결국에 할 것이다. 금리 인하에 좀 반대되는 베팅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런 의견을 보인 다른 아이디들과 함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금융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S&P 500을 가장 크게 아웃퍼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섹터가 현재 금융 섹터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이고 있는 표에서 보이고 있는 이 퍼센트는 상승률이 아니라 몇 퍼센트의 기업들이 S&P 500을 상회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종목의 비중을 말하는데요. S&P 500 전체에서 한 37.2% 정도가 좀 지수를 상회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금융 섹터는 한 61% 정도가 전체 금융 섹터 61%가 이제 그 지수를 상회할 것으로 현재 기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찬물을 끼얹는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IMF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IMF 총재는 여전히 정부 부채가 높고 성장률이 낮다. 여러 경제 문제를 빚을 내서 해결하는 데 현재 정부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좋지 않고 앞으로 이제 관세 무역이 큰 상태에서 무역은 더 이상 예전 같은 성장 엔진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이런 관세 문제가 보복적인 관세가 커지면은 국민들 전체의 이제 생활의 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 문제로 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축하할 때가 아니다라며 그런 약간의 좀 경각심을 높이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자, 어제 지금 보면은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한 기업, 저희가 넷플릭스라고 이제 거론을 이미 해드렸는데 넷플릭스로 지금 점철된 오늘 프리마켓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넷플릭스가 앞날도 밝을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는 역시 넷플릭스는 이번에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매출, EPS, 마진, 가이던스 모든 것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신규 가입자도 510만으로 예상치를 100만 명 이상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안 좋았던 것을 말한다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인데 그 나머지 부분이 전체 재무 성과를 좋게 만들 정도로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실적에서 넷플릭스는 좀 중요한 우려점을 해소를 하였는데 기존에는 시장에서 컨텐츠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컨텐츠 비용이라는 건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좀 이제 부정적인 앞으로도 이제 과연 이걸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는 만큼 컨텐츠 비용 때문에 더 이상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컨텐츠 비용은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컨텐츠 비용이 증가하지 않아도 매출이 오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파업 때문에 이제 이런 컨텐츠 투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그 감소한 순간에조차도 이제 매출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말했던 한 170억 달러 정도의 컨텐츠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역시 21년보다 적은 숫자로 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정도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경영진은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회원당 평균
시청 시간을 2시간을 다시 회복했고 이제 현재 자신들이 이제 수익화를 위해서 가격 인상과 좀 저렴한 요금제를 폐지하는 모습, 그리고 라이브 이벤트를 통한 회원당 평균 수익을 증가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지금 일어날 것이고, 저렴한 요금제를 폐지하는 건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브라질 같은 데서 이제 베이징 요금제를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이벤트 통한 회원당 평균 수익 증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광고와 함께 엮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게 될 텐데요. 다만 이제 이번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시장은 이제 미국 가격 인상을 좀 가장 크게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넷플릭스 스탠다드 요금제가 역대 최장 기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또 다음에 인상을 발표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요금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 요금제 같은 경우 넷플릭스가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광고 요금제인데, 전분기 대비 한 35% 정도 가입자가 증가했고, 특히 광고 요금제 가능한 선택을 가능한 국가 중에서 신규 가입자의 50% 이상이 광고 요금제를 이용자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이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서 좀 씨앗을 심는 단계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이제 주요 성장 동력은 아닐 것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트리밍과 관련해서 광고주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광고 마진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며, 향후 4분기에도 이제 오징어 게임 2를 포함해서 기대작들이 많기 때문에 4분기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요금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이 내용과 조금 관계는 없지만, 이제 넷플릭스 한국 같은 경우 넷플릭스는 아직 광고 인벤토리가 부족하다 보니 이제 광고 요금제를 써도 아직까지는 광고를 크게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적 발표 기업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네. 네,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아마 모르시는 기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수술용 로봇을 파는 기업이고, 또 동시에 이제 수술용 로봇 외에도 수술을 몇 번 하고 나면 이 로봇에 있는 액세서리를 좀 교체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또다시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역시 매출과 EPS를 모두 상회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진은 한국을 포함해서 이번 신제품이 다빈치5의 통과를 받았고, 앞으로 이제 다빈치5의 본격적인 판매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었고요. 다만 이제 또한 이제 한국과 관련된 소식도 추가로 있었는데, 이제 한국 의사 파업이 좀 장기화 영향으로 악영향이 좀 이 부분에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글로벌에서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장표를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표가 이제 수술용 로봇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수로 현재 한 9,500대 정도 되고, 오른쪽이 이제 수술 횟수인데 로봇과 수술 횟수 모두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횟수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은 로봇을 판매했고, 이번에 판매한 대수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가 이번 신형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5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높은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CEO는 로봇 수술 시장은 여전히 좀 초기 단계다, 향후에도 높은 상승세가 기대된다라고 하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거의 60배 정도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60배가 넘는 모습을 자주 보이다 보니 IB들도 약간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견해가 조금 서로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IB들이 모두 일제히 목표가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대부분 이제 골드만삭스도 매수, 에스파고도 비중 확대, 파이퍼 샌들러도 비중 확대, 스티펠도 매수,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IB들도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에 대해서 함께 이제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마지막으로 주가는 이제 시간 외에서 6% 넘게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YTD 기준 43% 상승 중입니다. 네. 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굉장히 그 로봇 수술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률이 높을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올해 마무리가 된 노벨상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이제 두 번째 수상자가 나왔으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이제 문학상에는 우리 한강 소설가가 타셨고요.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은 원폭 일본 피해자 모임이 타게 됐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경제 채널이니까 경제학상 수상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뭘로 어떻게 타게 된 겁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흥미와 지식이 있으면서도 좀 미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를 좀 드릴 수 있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노벨 경제학상은 올해 이제 왼쪽부터 이제 데런 아세모글루, 그다음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이 세 분이 공동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제도와 경제적인 성과를 연구한 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노벨 그 수상위원회에서는 이들이 노벨 수상 경제학상을 좀 수상하게 된 원인이 국가의 번영이 필요한 것은 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제 과거에 좀 최근에 유명했던 책 중에서 총분세라는 책에서는 이 국가가 좀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부분 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어디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들은 이제 사회가 어떤 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가 경제적 발전 여부를 좀 결정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연구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들은 제도를 크게 포괄적인 제도와 착취적인 제도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포괄적인 제도라는 것은 다수에게 정치적, 경제적 참여 기회를 주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공평한 경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서 그것을 공정한 법과 제도로 이를 보장해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잘 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것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혁신이 촉진되고 그 결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포괄적인 제도이고 현재 거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 굉장히 유사한 제도를 말하고 있으며 착취적인 제도라는 것은 이제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고 혁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과실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혁신이 촉진되지 않아서 경제 발전이 억제된다. 그래서 이제 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이러한 포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경제학자들의 전체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봤을 때 과연 투자자들을 이들이 내렸던 그것이 과연 미국의 제도에 좀 맞는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미국은 굉장히 좀 투자자들을 위한 미국의 포용적인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엄격한 처벌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샤베인스 옥슬리법이나 아니면 공시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정보를 적시에 알 수 있게 했고 또 이번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앨런이 만약에 증권 사기를 했을 때 그 기업을 파산시키고 굉장히 그 관련 주동자들에 대해서 24년형이 넘는 중대한 처벌을 했으며 또 이러한 회계에 비리했을 때 그 회계 법인은 해체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고 또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장합니다. 이제 어떨 때는 좀 과하다고도 말할 때도 있지만 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주주 행동주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잘 보호해주고 이 세이언페이라고 경영진들의 보수에 대해서 주주들이 투표를 해서 찬성을 했을 때 그 보수를 받는 이런 제도. 마지막으로 소수 주주들은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데 그러한 힘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이제 집단 소송 제도를 인정하는 등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주주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장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그들이 경영진이 주주 전체 이익을 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탁자 책임이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좀 전체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라. 즉 소수의 투자자 혹은 소수들의 어떤 지배주주를 위한 게 아닌 전체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이 사회 역시도 충실 의무와 주의 의무를 주면서 모든 주주를 좀 공정하게 대하며 자신의 이익과 좀 충돌되는 행동을 피할 의무를 주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굉장히 주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강력한 반독점을 제재하면서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이 유도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미국 시장이 투자자를 위한 배경,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본주의의 총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너무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준용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초 네. 남지 않았네요. 30초 가량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무엇보다 넷플릭스의 상승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렇죠. 오늘 일장입니다. 프리마켓에서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반응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넷플릭스부터 개장하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인 대형주들 상승하면서 초록불이 현재는 더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전해드렸던 다른 하락하는 종목들도 개장 후에 이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장 직전이고요. 네. 이제 본장 개장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새벽 2시까지 진행되는 한밤의 미주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속속 시작을 해야 수초가가 되는데 나오고 있는 넷플릭스가 것 같습니다. 본장 개장과 동시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 지금 본장 개장을 맞이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 현재 7.7% 상승한 채 7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CNBC 화면상에는 52주 신고가라고 써 있는데 신고가 기록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본장 개장과 함께 신고가 찍어주면 네. 투자자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지금 8% 상승폭 계속 키웁니다. 예. 744달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증권사들에서 많이들 또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더라고요. 네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상승세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넷플릭스가 실적 잘 나오고 나서 영상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확실히 영향이 있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제 돈을 투자해서 제작사들은 우리나라사들이 이제 예.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잠깐 움직였던 게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여전히 8%의 상승 넷플릭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상승세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1.3%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중국에서의 아이폰 16 판매량이 나쁘지 않다라고 전해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지금 애플이 1.3%까지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짙은 초록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강보하, 알파벳도 0.6%, 메타도 0.8%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초록불이 좀 더 많이 보여져서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저희가 개장 전에 실적 발표하고 아멕스. 나서 아멕스 말씀을 드렸는데 4%까지 좀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파이낸셜 섹터에서는 약간은 붉은색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은행주로 시작된 금융주의 실적 호조가 이제 TSMC가 발표를 실적을 내놓고 하기 직전까지 되게 좋았는데 네, 이제 굉장히 하고 나니까 다시 IT로 돈들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네, 올라갈 만큼 갔다. 이제 사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네. 어떤 종목들 더 보면 좋을까요? 자, 현재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당연히 넷플릭스 8.6%까지 네. 상승폭을 올려주고 오. 있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가장 거래량이 많은 기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네, CVS 헬스가 지금 아. 7%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CVS 헬스도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가이던스 하향 소식도 있었고 CEO가 바뀐다는 소식도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네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CEO를 해왔던 데이비드 조이너 CEO가 교체되고요. 네, 캐런 린치라는 신임 CEO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CVS와 관련된 이 전망들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CVS가 우리나라의 뭐라고 할까요? 약국이 합쳐진 올리브영 이런 편의점 기업, 편의점 드럭스토어인데 그렇죠. 여기서 보험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험 부문이 생각 외로 굉장히 비용 지출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네, 최근에 그 보험 부문을 따로 떼내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CEO가 교체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동시에 내놨던 말씀하신 대로 네, 향후 가이던스 EPS를 하향을 했습니다. 올해 3분기 가이던스를 1.05달러에서 1.1달러 가이던스로 바꿨는데요. 네. 종전의 팩트셋 전망치가 네. 1.69달러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린 네, 거의 40%를 네. 하향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네. CVS 헬스 거래하실 때 상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현재도 6.6%, 6.5%의 하락으로 낙폭을 좀 줄여내지 못하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프록터앤갬블 볼까요? 네. P&G. P&G. 저는 P&G라고 부르는 게 쉽더라고요. 네, P&G. 입에 붙어요. 네. 지금 1%대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 발표하면서 베이비, 페미닌, 패밀리, 뷰티 다 지금 실적이 약간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애기가 팸퍼스 기저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지금 P&G의 실적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오르질 못하네요. 아시아 매출은 오르고 네. 뭐 다른 지역 매출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아이도 팸퍼스를 쓰고 있는데 P&G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자, 화면 보여주시면요. 일단 EPS는 시장을 만족시켜 줬어요. 1.9 예상했는데 1.93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이 문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220억 2천만 달러를 시장에서 봤는데 219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뭐 소폭 하향이긴 한데 이것들에 관련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봤더니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뷰티, 네. 그러니까 페미닌 여성 분야, 네. 그러니까 뭐 생리대나 뭐 이런 그런 것도 그런 분야겠죠. 네. 그리고 패밀리 관련된 패밀리는 섹터가 전체적으로 끌어내렸어요. 네, 그 세타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세타필, 것 같아요. 네, 로션이죠. 그 로션, 바디 네. 로션 그런 것들이고 뷰티는 펜틴 샴푸 아실 거예요. 예. 네, 그런 것들이 펜틴 조금 프로 V 뭐 이런 네. 거죠.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런 샴푸에 찰랑찰랑. 그 머릿결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예. 광고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좀 판매량이 좀 저조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현재도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장 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슐럼버거. 슐럼버거였나요? 죄송합니다. 슈츠버거, 햄버거 오늘 추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놨네요. 네. 지금 1.6%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낙폭을 좀 줄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슐럼버거는 뭐 하나의 에너지 섹터에 들어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네. 유전 탐사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원유의 수요가 떨어지고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슐럼버거도 같이 타격을 받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회사다라고 네. 보시는데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실적이 이제 EPS와 매출 둘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을 오늘 슐럼버거가 내놓으면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가 9%까지 지금 상승폭을 시원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넷플릭스. 정말 넷플릭스군요. 네. 오늘은 그냥 넷플릭스의 날입니다. 9%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752달러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JP모건에서 TP를 750달러에서 850달러로 아주 대폭 상향 조정했던 리포트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맵을 쭉 보시면 이만큼 초록색이 없어요. 넷플릭스의 날입니다. 정말. 넷플릭스가 과연 장 끝까지 끌고 갈지. 그것도 네. 장 초반이다 보니 확 또 몰리는 경향이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오늘은 넷플릭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오늘은 다음 여기- 주에 통신주들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번 그러면은 통신주들 3대 통신사 네, 통신사들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지금 버라이즌 보합권 다 지금 통신주들은 전반적인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T모바일도 네, 뭐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서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도 0.1% 네. 빠지고요. 디즈니도 0.2% 이상 빠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750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시세 내고 있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그렇게 대단해요? 너무 이제는 녹아들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도 나도 이제는 너 넷플릭스 가입해서 보고 있어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 왔어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실적에 실제로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12월 달에 스퀴드 게임 2가 공개가 된다면서요. 네. 넷플릭스는 아마 올해 말부터 그거를 순차적으로 오픈하면서 네. 내년 상반기의 실적을 스퀴드 게임 2로 채우고 싶다라는 욕심을 부리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12월 달에 또 예정된 것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 11월 15일 날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날 제이크 폴이라는 27살짜리 유튜버랑 네. 마이크 타이슨과 복싱 경기를 중계를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 타이슨이 58세시거든요. 아직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드시진 그러니까 제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네, 젊으신데요. 58세에 불과하신데 어찌됐든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고 네. 사실은 이 마이크 타이슨이 올해 이 제이크 폴과 올해 8월에 타이틀 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복통으로 인해서 연기를 했다 그래요. 아이고. 그게 11월 15일인데 네. 11월 15일이면은 아시겠지만 11월 이제 중순이 무슨 날이냐? 그 우리 칠면조 먹는 날. 잠시만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우리말로 합시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휴로 껴서 네. 굉장히 큰 경기를 볼 수 있다. 오호. 그것도 넷플릭스가 최근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자꾸 그래요? 하려고 한대요. 여태까지는 이제 모바일로 보면은 그쵸. 넷플릭스에 게임이 있고 네. 게임이 또 있고 원래 하던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이 있잖아요. 네. 녹화물 보여주는 그거 외에 최근에 이제 대다수의 플랫폼들이 마찬가지지만 라이브 스트리밍 특히 스포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티빙이라는 그 OTT 업체가 하고 있죠. 네. 굉장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쿠팡이 딱 그 전략이거든요. 아하. 쿠팡 플레이가 지금 보시면은 심지어 F1도 중계하고요. K리그 1, 2 다 중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예전에는 이제 다른 업체를 또 에이클라라는 업체가 중계하는 네. 그 중계권 때문에 유료였던 것을 쿠팡이 지금 다 가지고 와서 하나씩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쿠팡 때문에 네. 사실은 쇼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 아. 때문에 쿠팡을 가입하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쿠팡 관련된 지금 실적 호조 리포트도 네.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참고로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네. 쿠팡 주가 전망도 나왔었는데 거기서 핵심은 그거였어요. 쿠팡 플레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히면서 쿠팡이 최근에 5,000원대에서 8,000원 가까이로 올렸죠. 상향을 시켰는데 네. 이탈자가 없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최근에 이제 Q10 사태, Q10과 위메프와 그다음에 티메프. 뭐였죠? 티몬. 티몬이 망가질 때 네. 거의 확실한 수혜자가 쿠팡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미국 업체들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죠. 플레이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넓히고 스포츠 가입자. 최근에는 A 매치도 우리 축구 중계를 쿠팡으로 보니까 그렇군요. 많은 수혜자가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얘기다가 쿠팡까지 왔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의 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부작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혹시 모르실 분이 안 보신 분이 계실까봐 정리를 해왔는데 EPS가 컨센을 좀 많이 한 8% 정도 상회했고요. 매출 컨센도 대략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유료 구독자 수가 예상치가 450만 명 정도 3분기에만. 근데 507만 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50만 명, 10% 이상 컨센을 상회했기 상회.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환호를 좀 했던 것이고요. 네. 시장 예상했던 Q4, 그러니까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원래 한 100억 정도, 1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01억 달러 정도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이던스도 일단은 추정의 상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내년도조차 상향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네. 쭉쭉 끌어당겨 올려주는 중이고요. 네.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9.2%. 네. $750 아래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 내려갈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상태면 꽤나 진짜 시세 뿜뿜하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록터&갬블이 2%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1.6%대 약세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적 시즌은 실적 시즌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다이나믹하죠?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가이던스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IT 단에 있는 종목들이 초록색이 많아요. 이제 엔비디아도 1% 가까이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0.2%로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AMD도 뭐 소폭입니다만 어쨌든 초록불이 지금 들어와 있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도 1.3%대, 램리서치도 0.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대형주들
내일 또 IT까지 올라주면서 헬스케어가 오늘은 조금 음. 붉은색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일라이릴리가 0.8%대 약세고요. 존슨앤존슨 약보합권, 머크도 0.6%대, 암젠도 약세. 오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어제 올라서 좋지 그럴까요? 네, 1%까지 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화이자도 함께 0.4%대 약세를 보이면서 수급이 확 좀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저희 들어오기 전에 뉴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을까요? 테슬라가 이제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에서 FSD의 안전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테슬라가 프리마켓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NHTSA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죠. 네. 이 고속도로 네. 교통 안전국인데 사실 FSD 되게 싫어하는 아. 그런 부처이면서 네. 이 앞으로 로보택시가 나왔을 때 이 부처에서 아. 이 로보택시 FSD 그러니까 현재는 완전? 슈퍼바이즈드 FSD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을 카메라나 뭔가 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감지해야 거죠. 되는데 네. 그거 없이 하는 FSD를 승인하는 담당 부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들어가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가 네. 지금은 수순인가? 아. 라고 해석이 되지 않나라고 사실은 어차피 받아야 할 거. 어차피 받아야 될 수순이다라는 이야기로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는 NHTSA와 조금 상당히 팽팽한 관계에 있는 것도 있는 것이 네. 일단은 NHTSA에서 연간 한 회사의 로보택시, 그 자율주행을 위한 이 승용차의 쿼터를 2,500대밖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게 2,500. 끝이다. 그런데 참고로 테슬라의 3분기 인도 대수만 해도 46만 대였거든요. 그 중에 90% 이상이 모델 3와 Y였는데 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이 풀 버전의 FSD를 네. 하게 완전 해준다. 자율주행. 네네. 네. 슈퍼바이즈드가 필요 없는. 네. 그런데 지금 2,500대밖에 허용을 안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과연 어떤 대응이 나올지 오늘 네. 아마도 시간 우리 방송 진행하면서 네. 뭔가 하나 나오겠죠. 네, 뭔가 어쨌든 검사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나올 가능성은 아마도 있어 이제 보입니다. 3자의 아이비나 리서치나 뭐 코멘트가 보통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혹은 일론 머스크가 잠에서 깨서 네, 엑스- 트위터라도 하나 써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2부부터 정말 해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스테이 튠 잠시 후에 뵐게요.